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7월 특강 뚜띠빵빵 프랑스 편, 네, 드뷔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자료들을 미리 뽑아서 같이 보시면 훨씬, 네,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해도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뚜띠빵빵은, 정말 융합 컨텐츠예요. 제가 특강 3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리듬놀이가 있고요. 제가 음악에 있어서 저는 리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리듬이 정말 갖는 그 범위, 네, 중요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리듬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선생님들이 순차적으로 잘 개월수에 맞게 달에 맞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아마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리듬이 훨씬 많이 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뮤직 게임은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집중해서 네, 우리의 음악적인 이론들을 네, 습득하고 네, 아이들하고 같이 자기 친구들과 또래들과 후배 선배 언니 오빠 동생들하고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내용도 있고 조금 복잡한 것도 있지만 아마 그 게임들을 한 번씩 두 번씩 하다 보면 아이들도 정말 이제 정말 잘한대요. 어떤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하지 였는데 이제는 이제 개월수가 한참 지나니까 아이들도 랜덤하게 가는 어떤 그런 스피디한 그런 게임도 너무 즐거워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가이드에 준해서 진행을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규칙을 세우면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더 발전시켜서 진행을 해서 정말 재밌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뚜띠빵빵도 그렇고 뮤직게임도 그렇고 리듬 놀이도 그렇고 선생님들께서 아마 특강으로 하나하나 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어필하시기도 좋고 아이들하고 진행을 하며 있어서 정말 이게 한 1년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뭐 중구난방 될 대로 되라.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이거, 내일은 기분 좋으니까 저거.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거 저 나름대로 스텝이 있거든요. 그 스텝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 특강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신 이 오즈나라 특강이 네 정말 잘 골랐구나,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특강 뜻띠빵빵을 많이 했어였어요. 저희 처음 나라가 어디였게요? 저희 첫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독일에 바그너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바그너에 대해서도 재밌게 알고 독일에 대해서도 재밌게 알고 네,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독일을 한 다음에 제 기억에 오스트리아를 갔던 걸로 기억해요. 자, 이 국기가 오스트리아일까요? 이 국기가 오스트리아일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게 어느 나라 국기가 오스트리아일까요? 딴딴딴. 네. 네, 이걸로 도레미송 배우고 모차르트에 대해서도 재밌게 배우고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갔고요. 자, 그 다음에 갔던 게 조금 좀 유럽적이 아니라 좀 색다른 곳으로 가서 아이들이 그 다른 나라에 정말 정말 정반대의 느낌이 나는 그런 나라의 그런 음악들도 접하고 문화도 접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짜잔!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를 갔죠. 네. 그래서 이 가수 포코도 만나보고요. 피아졸라도 만나보고, 예, 이렇게 해서 재밌게 아르헨티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 나라가 영국. 네, 영국. 이 나라에 엘가를 갔었죠. 그래서 영국도 유니언 잭,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유니언 잭이 뭔지. 그리고 전 세계 한 30개 국의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국기에 영국 국기를 넣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 상식적으로 저희가 다 배웠습니다. 다루고. 그래서 영국의 엘가에 대해서도 정말 재밌게 배웠었죠. 요렇게 모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이게 책이에요. 이거 쫙 걸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제 이번에 프랑스까지,
여행 가방이 책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만들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쫙 1년이 쌓이면 진짜 1년 후에는 아이들의 상식도, 지식도 정말, 정말 풍부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도 똑똑해지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어요. 어떤 원장님이, 남편한테 이제 이런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뭔가 이렇게 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되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레슨을 하실 때도 아마 작곡가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틈틈이 뭔가 정보적으로 던지실 이야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풍성하게 아이들한테 줄 내용들이 많으실 거라서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공유를 해서 안에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오즈나라입니다. 저희 오즈나라에 보면 여기 오즈나 시민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카테고리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또 세부 카테고리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특강 카테고리를 보시면 리듬놀이, 뮤직게임, 뚜띠빵빵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선택하셔도 되고 이 특강을 전체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또 이렇게 작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특강 전체를 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씩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리듬 놀이에 관련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즈나라 나는 다시 앞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메인 오즈나라를 이렇게 누르시면 메인 화면에 있는 공지사항들도 보시고요. 여기 메인 페이지에 있는 건 신규로 올라온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악보에 대한 것도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그 악보도 꼭 다운받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여기 특강에 딱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 빨대왕 같은 걸 이렇게 만약에 했어요. 그럼 여기 구매하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구매하기를 누르고 나시면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다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메인 페이지 안에서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상세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제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그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원장님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이 페이지에 이렇게 옆에 보시면 내가 그동안 구매하기 누른 것들이 쭉 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꼭 하셔야만 개인 소장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꼭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즈나라에 자꾸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좀 보시고, 좀 친해지시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가져갈 게 너무너무 많아서 걱정들을 하실 정도로 다 못 가져가요. 할 정도로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유를 중지하고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프랑스입니다. 자, 1200년 전 신라에는 있었지만 200년 전 베르사유 궁전에 없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이게 신문에 났어요. 신라 시대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요거랑 연결시키면 재밌겠다 싶어서 요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방이 몇 개예요? 우리 원장님들 아파트 방 몇 개예요? 살고 계시는 방, 집에 방이 몇 개일까요? 우리 많아도 뭐 4개? 그 5개까지 있는 집도 있나요? 뭐 어쨌든 네. 아무리 많아도 뭐 5개라고 칩시다. 그래도 2,300개는 안 되잖아요. 그죠? 2,300개나 되는 방이 있고요. 거울이 집에 곳곳에 있다고 쳐도 500개가 넘나요? 넘는 집 손? 네, 500개가 넘는 거울의 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221개의 야외 조각상, 이렇게 조각들이 다 멋지게 있는 게 조각상. 분수도 집에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부잣집일 텐데 1,000개의 분수가 있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죠.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베르사유 궁전. 처음에는 루이 1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사냥을 막 나갔다가 잠깐 들려서 쉬는 그런 별장이었어요. 별장으로 지어졌으나 후에 나중에 별명이 태양의 왕 루이라고, 태양의 왕, 나는 태양의 신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왕인데요. 이 왕 루이 14세의 통치 아래 호화로운 왕궁으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의도, 서울에 있는 여의도의 3배나 크게 점점 규모가 커졌답니다.
그런데 이런 넓은 궁전에, 방도 막 이렇게 많은 궁전에 없는 게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급할 때 남몰래 궁전의 정원 속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요, 프랑스는 들고 다니는 이렇게 우리 옛날로 치면 요강이죠, 요강. 근데 지금 요즘 애들 요강 모를 텐데. 어쨌든 그런 건데, 얘네들은 좀 더 길쭉한 요렇게 생긴, 네, 그걸 정말 부자 백작들만 들고 다녔대요. 그리고 거기 본 용변을 그냥 잔디밭이나 거리에다 막 뿌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가 어땠겠어요? 완전 네, 굉장히 비위생적이었겠죠. 네, 그래서 하이힐이 생겼어요. 거기를 피해 다니면서 신발에 안 묻히려니까 점점 신발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이힐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냄새, 그러면서 이제 비위생적이 되면서 흑사병이 돌고 막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게 생겼냐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마스크 끼는 거 했잖아요. 이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훗날, 한 몇백 년이 지난 훗날, 코로나 때 마스크를 꼈대, 웬일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 흑사병 때 그 막 지금 여러 가지 썰들이 도는 거예요. 흑사병이 왜 생겼는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생겼냐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목욕을 열심히 해서 씻는 걸 열심히 하지 말아라. 씻으면 이 살갗이 벗겨지어서 살갗이 얇아져. 그래서 병균이 더 잘 침투해. 씻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씻었어요. 귀족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씻었대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안 씻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냄새가 났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옷을 여러 개 겹쳐 입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가발이. 머리를 자주 못 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생긴 게 가발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게 막 높아지고 커지면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머리 가래 이렇게 틀면 거기에 막 비녀 꽂고 막 이게 가래로 막 멋을 내면서 한껏 자기의 그 위상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자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발은 옛날에 그런 위생 때문에 쓰기 시작했다가 점점 나의 직위와 돈 많음을, 네, 부를 자랑하는 네, 그런 게 됐다고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가발이 발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발전된 게 또 향수. 네. 냄새가 나니까 막 향수를 뿌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발전하는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거는 그냥 더 애드에서 알려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용본을 보는 일이 많았대요. 당연히 지독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향수가 발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프랑스의 향수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 요거는 열외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를 보다 못한 궁전 관리인이 정원에 안 되겠어 라고 붙인 편말이 있어요. 이렇게 뭘 써가지고 붙여놨대요. 그게 뭐냐면 출입금지 표시판. 출입금지 표시판을 세웠어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용비어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 표지판을 에티켓이라고 불렀대요. 우리 에티켓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에티켓을 잘 지켜주세요. 네, 여기 에티켓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에티켓은 예의범절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이게 에티켓의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 200년 전 베르사유 궁전에 없었던 이 수세식 화장실이 그냥 화장실도 아니고 수세식 물이 흘러가는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 이 화장실이 1200년 전 신라 시대에는 있었다는 거. 네, 너무 자랑스럽죠? 네, 그래서 여기 정답은 화장실입니다. 네, 자, 그 다음 한번 더 가볼게요. 재밌죠? 이번에는 프랑스의 아주 명물 중에 명물. 프랑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20년 후에 파괴될 예정이었던 프랑스의 대표 조형물 에펠탑. 자,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 이런 파리 만국 박람회 이런 거는 사회과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로 지금 현재로 치면 엑스코 뭐 이런 거, 네, 백스코, 엑스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주요 명소 중 하나로 지어졌어요.
만국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자신의 나라를 자랑하는 제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 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에펠탑을 이제 딱 세운다, 기념으로 세운다 할 때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아니, 저런 철 쇳덩어리로 무슨 뭘 만드는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반대가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20년 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없앨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통신시설물을 설치하여 활용 가능성이 이제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러 왔대요. 막 인산이네, 정말. 너무너무 많이 보러 오고, 사람들이 정말 에펠탑 때문에 파리에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거 해체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체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지금의 파리의 대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에펠탑의 이름은, 네, 이름이 얽힌 이야기도 있어요. 에펠탑을 만든 귀스타프 에펠, 뭐 구스타프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귀스타프 에펠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에펠 이 사람은 되게 이런 철로 뭔가 만드는 일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뉴욕 하면 나오는 우리의 자유의 여신상을 설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에펠탑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철이니까 부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 그 액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요. 잘 보존하기 위해서 7년에 한 번씩 뭐 황토색, 밤색, 뭐 갈색, 청동색 이런 다양한 색깔로 바꿔가면서 네, 색칠을 하는데 지상과 가까운 아래 하부는 좀 진하고 하늘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밝은 색깔로 색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펠을 색칠할 수 있고 여기 자를 수 있도록 그리고 접는 것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영국에서 하셨으면 이것도 똑같은 방법을 하실 거니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하는데 이때 에펠을 색칠할 때 에펠탑을 색칠할 때 뭐 엄청 예쁘게 꼼꼼하게 색칠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하부가 네 진하고 상부가 밝은 색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는 조금 더 진하게 해서 그라데이션으로 점점 밝게 우리 채도 명도 할 때 네, 미술적인 용도가 여기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여기 있는 걸 너가 만약에 페인트 칠을 이번에 네가 뽑혔어. 그래가지고 여기 파리에 이거를 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너는 무슨 색깔로 어떻게 색칠하고 싶어?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내 맘대로 색칠할게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It's okay입니다. It's okay입니다. 네, 뭐 절대 안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노래가 프랑스 민요라고요? 진짜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이. 그래서 저희가 뚜띠빵빵을 하면 프랑스에 대해서도 뭐 건축에 대해서도 문화에 대해서도 뭐 아니면 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거기 그런 다양한 것도 다루고, 그 다음 민속 음악이나 민속 악기 이런 것도 다루고, 그 다음에 작곡가도 다루고 해서 정말 다양하게 다루는데, 자, 요렇게 오늘은 악기가 아니라 민요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힌트를 보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볼까요? 자, 힌트 첫 번째. 모차르트의 12개 변주곡. 12개 변주곡을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다? 와, 음악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네네. 자, 두 번째, 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별. 반짝반짝한 별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쯤 오면 이제, 얘는 정답이 나올 때 됐는데,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확인시키는 거죠. 알파벳 ABC송. A, B, C, D, E, F, G. 반짝반짝 작은 별. 네, 작은 별입니다. 어때요? 모두 맞히셨죠? 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아는 노래랍니다. 이 노래는 프랑스 민요인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가락에 영국 시인이 노랫말을 붙였대요. 그리고 연주곡으로 이렇게 만든 건 그 유명한 모차르트가 딱 듣고 와 저거를 주제를 가져와서 바리에이션으로 내가 만들면 정말 재밌는 노래를 만들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예, 그렇게 다양하게 멜로디를 바꿔서 변주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차르트를 좋아했던 작곡가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같은 프랑스 작곡가야 동물의 사육제,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죠? 네,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그 동물의 사육제 화석에서도 이 멜로디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살짝. 자, 귀를 쫑긋 세우고, 예,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요 주 멜로디, 빰빰빰빰빰빰빰빰, 요 주 멜로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들려줄 테니까 선생님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친구들한테도 요 QR이 있으니까요. 요 QR을 찍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부분이 나오는 부분 나오네? 손! 하고 손을 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유를 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들으셨나요? 네, 살짝 지나가죠, 살짝. 진짜 정말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 알 수 없게. 와, 혹시 아이들이 못 들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네, 다시 한번 들어봐. 여기 어디쯤 지나가. 이거 딱 선생님이 절대 못 맞추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항상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그렇지만 정답이야라고는 해주면 안 되고요. 뭔가 사인을 좀 주셔서, 이런 표정으로 사인을 주셔도 좋고, 뭔가 제스처로 사인을 주셔도 좋고, 아이들이, 여긴가? 라고 따라서 들어볼 수 있게. 그래서 놓친 아이들이 있다면 한 번쯤 더 들어볼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 그분을 캐치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생쌍의 동물의 사육제의 화석, 우리 다른 형태로도 많이, 진행을 해보셨을 건데요. 요렇게 또, 음악적으로 또 재밌게 자기 선배 작곡가를, 좋아하는 후배 작곡가가 살짝, 네, 넣습니다. 요런 얘기도 재밌게 해주시면, 풀어주시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드뷔시를 가봐야 되겠죠? 네, 드뷔시. 자,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악에 색을 입힌 작곡가 드뷔시. 음악에 색을 입혔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활동도 그래서 음악과 색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화가 시인들과 친하게 지냈던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베르가모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갈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 좋아라고 하고 있을 때 베를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를렌의 하얀 달빛이라는 시를 읽고 와, 베르그 마스크의 그 풍경과 이 시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베르가 마스크라는 건 베르가모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내용들을 이렇게 음악으로 모음곡으로 엮은 것들인 거거든요. 그 중에 있었던 뭐 추억이라든가 일하던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모음곡 중에 세 번째 달빛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같은 멜로디지만 네 번의 다른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느낌의 달빛이 있어요. 딴 하고 이렇게 나오는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아시고 일반인들도 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으로 뽑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네 번의 다른 느낌의 달빛을 듣고 각각 어떤 색깔로 색칠하고 싶을까요? 이 달을. 네. 다음 그림은 인상주의의 화가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달빛이랑 이 고흐 그림이랑 연결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뭐 같은 인상주의 화가 뭐를 색칠해볼까요? 이런 거 많이 해보시는데 아니면 이렇게 퍼즐로 맞춰보기도 하시고 이번엔 조금 더 음악을 분석하는 걸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음악을 좀 더 집중하고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친구들 머릿속에 떠오른 색깔로 달을 색칠해서 그림을 완성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부분이 하얗게 색깔이 빠져있어요. 여기 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요 첫 번째 요 QR에 보이면 네 가지 다른 느낌의 드뷔시 달빛을 감상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거기 보면 번호가 있어요. 그림에도 번호가 있기 때문에 번호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화면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 달빛은 베이스가 빠져요. 그래서 뭔가 공허한 느낌, 공허하게 뭔가 붕 떠있는 허전한 뭔가 그래서 더 애틋한 느낌이 나는 그런 달빛의 주제 선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제 선율은 베이스부터 그러니까 근음부터 아주 꽉 채운 그런 풍성하고 조금 더 확장돼서 꽉 채운 그런 달빛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달빛은 조금 더 영롱하게 저 하늘 높이 올라간 이렇게 달빛이 막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쫙 나올 것 같은 그런 높은 높은 곳에 있는 영롱한 달빛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화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가 중간에서 바뀌어요. 네. 그 하나 때문에 코드가 바뀌면서 화음이 바뀌면서 다른 달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무리는 약간 이렇게 아련하게 이렇게 부서지듯이 점점 달과 멀어지면서 부서지듯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미리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그냥 들었고 다 똑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세 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얘 하나만 다른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어요. 다 정답입니다. 네 개가 다 비슷하지만 다 달라요라고 잡아내는 그럴 정도 아이면 진짜 귀가 예민하고 감수성이 정말 발달된 아이죠. 그리고 혹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왜 비슷하다고 느끼냐고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다르다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 나머지 세 개랑? 라고 물어보셔도 좋아요. 뭐 아이가 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뭔가 얘가 좀 더 어쨌든 느낌이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it's okay. 정확하게 뭐 이래서 다릅니다 라고 못해도 괜찮아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꾸 표현하는 훈련이 처음부터 다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그런 거를 애쓰고 생각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노력이고 발전이거든요.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를 끄는 거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오스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계속 그 감상 부분이 나오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뭔가 자기의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짧지만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뚜띠빵빵에서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매 페이지마다, 매 내용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 보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한테 좀 발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한 부분은 선생님이 선택하셔서 아이들 언어로 좋다 나쁘다도 좋아요. 그리고 뭐 아니면 좀 안쓰럽다 뭐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형용사법, 은유법 뭐 다 있잖아요. 직설법도 좋아요. 자기 언어로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요즘 그걸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이거 어때? 좋아요. 이거 어때? 싫어요. 이거 어때요? 지겨워요. 이거 어때요? 뭐 귀찮아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표현의 단어가. 그리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알고는 있어야죠. 개 좋아요. 뭐 존나 좋아요. 그거 음식이 좋으면 왜 좋은지가 있어야 되는데 달아서 좋아요? 뭐 달달해서 좋아요? 달콤해서 좋아요. 달달한 표현에 대한 그 언어 표현력도 정말 많잖아요. 그쵸? 왜 좋은지가 이렇게 많을 수 있는데 그냥 애들은 개 좋아요? 존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개성이 되게 많아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표현법은 단순화가 돼서 되게 획일화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뚜띠빵빵을 하면서 제가 문해력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들 있죠. 되게 길지 않아요. 이런 문장들 길지 않은 거 그냥 한 단락씩 한 문장씩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읽어보게 하셔도 좋고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리를 내서 읽어서 잘 끊어 읽고 연결해서 읽을 줄 아는 게 잘 돼야 솔직히 책을 빨리 읽고 책을 그만큼 많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거죠. 결국은 언어가 다다다닥거리는데 그게 이해가 잘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본인이 읽으면서도 몰라요.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화가 시인들과 친하게 지냈던 인상. 주의 작곡가 드뷔시는 이탈리아 배
르가모.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화가 시인들과 친하게 지냈던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는 이탈리아 베르가모 여행 후에 뭐 이렇게 끊어 읽을 뭐가 있어야 되죠. 호흡이. 그리고 연결할 것도.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문해력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나 이런 거 이렇게 책 얘기들 많이 하시는 국어 쪽, 논술 쪽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초에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리내서 읽어라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특강 시간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어머님들이 좀 아셔도 좋잖아요. 그쵸? 와, 저런 걸 배우는구나. 내용을 알아도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어보고 한 목소리를 같이 맞춰서 읽어와도 좋고요. 뭐 A, B 분단을 나누셔서 읽으셔도 좋고요. 뭐 개개인을 뭐 지적 이렇게 랜덤하게 가게 하셔도 좋고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영상을 찍으세요. 그리고 이런 활동이 내용에서도 네, 되게 배경 지식과 문해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그냥 우리 특강에서 재밌어요가 아니라 이 활동이 어떤 데서 좋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꼭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꼭 피드든 블로그든 어디든 홍보를 하실 때는 꼭 쓰셔야 합니다. 네. 네, 일단, 자,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좀 길지만 다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선생님들도 한번 선생님들만의 색깔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네. 비슷한 듯, 다른 듯 비슷한, 네. 이런 드뷔시의 달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색을 입힌 작곡가예요. 네. 요거를 좀 갖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음악적으로, 그리고 미술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으로, 예,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확장편을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또 너무 좋아한다는, 그리고 요즘 너무 대세인 마카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음식에 대해서. 프랑스 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정말 간식의 천국, 음식의 천국입니다. 자, 우리 간식, 달달한 간식 마카롱을 만나볼게요. 자, 달콤한 디저트의 나라, 디저트의 본고장 프랑스. 디저트라는 단어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디저트라는 말은 식탁을 치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인은 식사 마지막에 디저트를 꼭 먹는데 단맛이 나는 요리를 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저트 중 마카롱은 이탈리아어로 마케로네 혹은 마카로니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마카롱을 만드는 레시피가 무려 17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와우. 프랑스 중반 요리책, 지금 우리가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책의 기록을 남겼겠죠. 요리책에 실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니 참 오래된 디저트네요. 햄버거 같은 모양의 가운데 크림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근데 그런 형태로 만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디레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프랑스에 가면 이 라디레 카페가 있답니다. 여기 가서 꼭 마카롱을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마카롱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밀가루 쓸까요? 박력분을 쓸까요? 튀김가루? 부침가루? 네, 뭘 쓸까요? 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밀가루 사용하지 않고요. 달걀, 흰자, 노른자, 흰자만으로 거품을 만들고 설탕과 아몬드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첨가물들을 좀 넣기 시작했죠. 색깔도 넣고 그러려고. 하지만 주 재료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밀가루를 쓰지 않았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얘기들은 바로 엄마한테 가서 쓸 수 있는 얘기죠. 엄마, 마카롱은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 엄마도 아는 얘기잖아요. 마카롱. 맛있게 먹어봤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마카롱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디저트의 뜻은 뭐래? 어디서부터 나왔대?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쵸? 네. 어디서 배웠니? 음악학원에서. 음악학원에서 뚜띠빵빵 그 특강에서 배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네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색칠하는 거고요. 여기 편말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면 돼요. 김지연 마카롱, 김지연스 마카롱 이런 거 해도 괜찮고요. 뭐 먹다 달콤해서 기절함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 재미있게 마카롱을 색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마카롱들을 만들어 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죠. 자, 달팽이를 먹는다고? 프랑스 하면 되게 고급 음식으로 달팽이 요리가 있죠. 이 달팽이 요리에도 유래도 그렇고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달팽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선사시대가 언제냐면 돌도끼 들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입고 우가 막 이런 거 해서 굴 속에서 살고 막 이럴 때가 선사시대예요. 이런 선사시대 인류가 사용했다고 보여지는 동굴, 거기서 이제 잠을 잤다는 거죠. 그 동굴에서 달팽이 껍질이 대량으로 발전되었는데 특히 지중해 연안에서 달팽이를 식용으로 사용했던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달팽이 요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귀족들의 별미 요리가 됐어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귀족들만.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쵸? 당시 식용 달팽이는 너무 비싸서 함부로 만질 수도 없었대요. 와, 못 먹는 건 고사하고 만질 수도 없었대요. 로마 제국의 팽창으로 이제 로마가 각 나라를 막 이렇게 점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점점 나라가 커지면서 이 달팽이 요리도 점점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달팽이 요리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어느 와인 농장 주인이 있었는데 달팽이가 포도잎을 갉아먹어 포도 농장을 망쳐서 고민이 많았대요. 이놈의 달팽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 농장 주인이 굉장히 지니어스했나 봐요. 이 농장 주인이 달팽이를 제거하려고 많은 상금을 걸고 달팽이 요리 경연 대회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달팽이 요리를 하려고 달팽이를 잡았겠죠. 저절로 달팽이 수가 줄었겠죠. 예, 되게 똑똑한 농장 주인이었어요. 달팽이를 잡으면서 달팽이 수가 줄어서 포도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달팽이 요리가 유명해진 계기를 만들어준 과일은 무엇일까요? 사과, 복숭아, 포도, 수박. 정답은 포도입니다. 이렇게까지 프랑스를 쫙 훑어봤습니다. 자, 요거 더 애드해 드렸는데요. 저번에
아르헨티나 때도 해드렸더니 뭔가 이렇게 익히시는데 도움이 됐다고 해서요. 그때는 첨가하는 설명하는 안내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좀 특이하고 잘 모를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 저희가 퀴즈처럼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넣어드렸는데요. 이건 솔직히 그렇게 넣어드릴 게 별로 없어서 이거는 그냥 말만 해도 알잖아요. 포도 하면 뭐예요? 아까 포도 농장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에펠탑 있고요. 개선문. 개선문 이거는 독립문처럼 뭔가 전쟁에서 이긴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바게트. 네, 바게트 빵을 아침 주식으로 많이 먹었고요. 크로아상, 반달 모양의 크로아상. 네. 그다음에 치즈가 있어요. 치즈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말씀해도 우리 아이들이 저거 절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세서 여기다 개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하실 수 있고요. 자, 뚜티빵빵을 어떻게 만드나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뚜티빵빵은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자르실 때 검정선을 자르시면 안 돼요. 이 검정 테두리를. 네. 자르지 말고, 그걸 잘라내지 말고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여기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굵기, 이 내용 들어가기 전이 여기 굵기 선이, 네. 회색 선이 있긴 한데 잘 만약에 안 보이시더라도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접으신 걸 두 장을, 이 두 장의 내용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날 내가 뭐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수업을 할 거야. 아니면 난 얘랑 섞어서 뭐 수업을 할 거야. 어떤 걸로 수업을 진행하실지는 선생님이 내용을 보셨으니까 지금 아시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1시간만 하실지 2시간을 하실지는 선생님이 또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도 선생님들이 정하시고 또 횟수도 선생님들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독일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접으시면 접어집니다. 이렇게 전혀 어렵지 않게 접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개를 붙이는데 이쪽이든 상관없는데 한쪽만 붙이시는 거예요. 풀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볼록 올라온 이 부분에다만 풀칠을 하시고 처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꾹 처음부터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맞추셔서 네. 위아래가 잘 맞는지 보고 꾹꾹꾹 그 다음에 누르신 다음에 요 윗부분, 손잡이 윗부분에 다시 풀칠을 하셔서 여기를 고정시켜 주세요. 네. 그러시면 지금과 같은 이런 네. 움직이는 가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를 다 붙여버리시면 네, 안 움직여서 안 되고요. 요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네, 그 프랑스 아까 그 에펠탑 접으면 요렇게 붙여질 수 있거든요. 여긴 제가 색칠을 안 했지만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접으시면 요렇게 프랑스 쿠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드셔서 쏙 들어가죠. 네. 요렇게 프랑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요렇게 저는 드뷔시랑 네, 민속 그 음악이랑 그다음에 프랑스 에펠탑이랑 그다음에 프랑스 그 베르세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만드실래요? 그거는 선생님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아이고야, 갑자기 막 제가 열이 나서 막 덥네요. 네, 선생님들 뚜티빵빵 네, 하나하나 차근히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뭔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도 많이 발표하는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시민 가이드나 오즈나라 소개해 보시면 그리고 특강 그 카테고리에 보시면 학부모 안내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콘텐츠들의 장점과 그것들을 어떻게 오즈나라 수업 안으로 집어넣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뽑으셔가지고 어머님들한테 아니면 안내하셔야 될 때 아니면 뭐 학원 입구 포스터에다 이렇게 붙이셔서 우리 뭐 학원은 이런 특강을 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는 걸 어머님들도 보시고 설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희 표지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 표지도 뭐 학원 입구나 이런 데다 자꾸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가오 가시면서 보실 수 있게. 그리고
네, 이런 거 만드신 다음에 프랑스 이런 거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붙여놔 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 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 게시판 같은 거 있으시면. 그리고 어머님, 학부모님들이 지나가시면서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은 이번 특강은 이거구나. 와, 여기서 뭘 배울까 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포스터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 저희 강의는 마치고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끊겠습니다.